서울 강북의 오래된 저택, 그 넓은 부엌에는 고요함만이 맴돌았다. 아침 유유법 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녘. 김민주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불고기 냄새와 찌개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지만 그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이 집의 며느리였다. 명망 높은 이씨 가문의 외동아들인 이준호의 아내.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민주에게 이 집은 거대한 감옥과 다름없었다. 민주는 능숙하게 반찬을 접시에 담고 식탁을 차렸다. 10인용 대리석 식탁은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늘 텅 비어 있었다. 시부모와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시어머니 박선자 여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일상이었고 남편 준호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렸다. 민주는 그저 늘 차려진 식탁 앞에서 홀로 앉아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다 상을 물릴 뿐이었다. 시큼한 김치찌개의 냄새는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다. 텔레비전조차 켜지지 않은 거실에서는 오래된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을 조롱하는 듯 했다. 민주는 부엌 한쪽 구석에 앉아 식사를 마쳤다. 그녀는 언제나 가족들과 분리된 작은 공간에서 식사를 했다. 투명 인간처럼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저택의 높은 담장 너머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화려하고 번잡한 도시의 풍경은 그녀의 고요하고 갇힌 삶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민주는 그 빌딩들 너머의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고 있었다. 한때 그녀는 그 세상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시어머니 박선자 여사는 이씨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외식기업 한성푸드의 최대 주주이자 실세였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 했다. 민주는 그런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과 가시 돋친 말들은 늘 민주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민주야, 너는 아직 우리 집안일에 대해 모르는 게 많구나. 준호는 곧 회사 이사가 될 사람이야. 너 같은 평범한 아이가 준호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은 늘 민주의 출신 성분을 비하하고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는 명문대 졸업 후 잘 나가는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던 유능한 인재였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모든 사회활동을 접고 오직 집안일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는 남편 준호의 설득에 못 이겨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시댁에 갇히게 되었다. 그녀의 책상 서랍 속에는 낡은 스마트폰 한 대가 숨겨져 있었다. 화면 속에는 그녀가 설립했던 작은 IT 스타트업의 로고가 희미하게 박혀 있었다. 미래를 향한 코드라는 의미의 퓨처 코드, 퓨처 코드라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스타트업을 직접 설립하고 밤샘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결국 결혼 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가끔 아무도 모르게 그 로고를 쓰다듬곤 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꿈이자 그녀가 숨겨둔 재능의 증표였다. 그녀의 손목에는 단순한 디자인의 은팔찌가 늘 채워져 있었는데 이 팔찌는 그녀가 퓨처코드의 첫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 스스로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은은하게 빛나는 팔찌는
마치 그녀의 잃어버린 자아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이 팔찌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옷소매로 재빨리 가리곤 했다. 민주에게는 말 못할 아픔이 있었다. 남편 이준호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늘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었다. 그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늘 망설였고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다. 민주는 그런 준호의 나약함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그를 연민했다. 그는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아래에서 제대로 된 독립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불쌍한 남자였다. 민주는 준호가 언젠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희망했지만 그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민주는 자신의 삶이 이대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늘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시어머니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았다. 그녀는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존재해야만 이 집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타고난 기질이자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민주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낡은 골목길에 접어들자 한쪽 구석에서 작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버려진 쓰레기 더미 옆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비에 젖은 채 떨고 있었다. 고양이는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고 눈은 겁에 질려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양이를 피하거나 못 본 척 지나쳤지만 민주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고양이의 몸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양이를 데리고 근처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문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민주는 끈질기게 문을 두드려 수의사를 불렀다. 수의사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고 고양이를 치료해 주었다. 민주는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 치료비를 지불했다. 다음 날 아침 고양이는 다행히 기운을 차렸다. 민주는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동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차마 고양이를 버려둘 수 없었다. 그녀는 고양이를 몰래 집 뒤편에 작은 창고에 숨겨두고 매일 밤 몰래 먹이를 주고 약을 발라주었다. 고양이는 민주의 따뜻한 손길에 점차 마음을 열었고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다. 민주는 고양이를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다. 자신도 이 고양이처럼 어딘가에 숨겨져 보호받고 싶은 존재였다. 며칠 후 민주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남편 이준호가 곧 한성푸드바의 총괄이사로 승진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이씨 가문의 경사였지만 민주에게는 재앙과도 같았다. 시어머니 박선자 여사는 준호의 승진을 빌미로 민주에게 더욱 압력을 가했다. 민주야, 준호는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오를 사람이야. 그런 준호 옆에는 품격 있고 영향력 있는 여자가 있어야 하는 거야. 너처럼 평범한 아이는 준호의 앞길에 방해가 될 뿐이야.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민주에게 이혼을 종용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더 어울리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재벌가 딸들을 물색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머니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자신 또한 시어머니의 뜻대로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민주는 준호에게 매달렸다. 준호 씨, 우리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요. 준호는 민주의 눈을 피했다. 그는 어머니의 압력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민주야, 나도 힘들어. 어머니가 너무 강하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준호의 나약한 태도에 민주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준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다. 그녀는 지난날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꿈,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그녀는 밤늦도록 자신의 방에서 생각에 잠겼다. 과거 자신이 개발했던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자신이 설립했던 스타트업 퓨처코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다시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 박선자 여사는 민주를 거실로 불렀다. 거실에는 준호도 앉아 있었다. 준호는 민주의 눈을 피하며 불안해 보였다. 박선자 여사는 민주를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민주야, 나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준호의 앞길을 막지 말고 조용히 이혼해 주거라.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박선자 여사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민주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서류 봉투는 민주의 발밑에 떨어졌고 그 안에서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민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준호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민주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호하게 빛났다. 그녀는 박선자 여사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이나 체념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비웃음과 함께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선자 여사는 민주의 뜻밖의 반응에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이혼이라. 좋아요. 어머님, 제가 이혼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어머님께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검은색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박선자 여사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명함에는 김민주, 김민조, 이재원제한라는 이름과 함께 퓨처코드 대표이사 CEO 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그녀의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상징하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박선자 여사는 명함을 보고 충격의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민주가 평범한 주부이자 며느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민주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졌다. 준호 또한 명함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민주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후회로 가득했다. 민주는 그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그녀의 승리를 알리는 듯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한 감옥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주가 건넨 명함 한 장은 박선자 여사의 얼굴에 차가운 충격을 안겨주었다. 퓨처코드 대표이사 김민주. 그 직함은 그녀가 상상했던 평범한 며느리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박선자 여사의 눈동자가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그녀는 민주가 이런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준호 역시 명함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의 미소는 그들에게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어머님, 제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제가 그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어머님께서 제게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 그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의 말에 박선자 여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지금 감히 누구에게 협박을 하는 개냐내까지 께 나를 감히.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주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민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박선자 여사를 응시했다. 협박이 아닙니다. 어머님, 이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평범한 며느리라고 무시하셨지만 저는 어머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사용하신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저는 되갚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성푸들의 명성과 준호 씨의 앞길까지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민주의 말은 박선자 여사의 가장 큰 약점을 꿰뚫었다. 박선자 여사는 자신의 명성과 한성푸득의 이미지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민주의 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알던 민주는 늘 순종적이고 나약한 며느리였지만 지금 민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녀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준호는 자신이 민주를 얼마나 오랫동안 오해하고 무시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권위 대신 추악한 욕망과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주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준호를 차갑게 바라봤다. 준호 씨, 당신은 늘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당신의 꿈마저 어머니의 뜻대로 포기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어머니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민주의 말은 준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더 이상 준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박선자 여사에게 향했다. 박선자 여사는 민주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네가 대체 뭘 원하는 거냐? 저는 어머님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의 삶에 간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어머님과 한성푸드의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것입니다. 민주의 말은 김상철에게 최후 통첩이었다. 박선자 여사는 민주의 눈빛에서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읽었다. 그녀는 결국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알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지만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렸다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박선자 여사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기대하겠습니다. 어머님,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박선자 여사와 준호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거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고요한 감옥 같았던 이 집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박선자 여사는 결코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민주가 집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거실 문틈으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이 집의 오랜 가사 도우미인 박 여사였다. 박 여사는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일했으며 민주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민주는 박 여사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는 민주의 미소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민주에게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강인함과 빛을 발견한 듯했다. 민주는 집을 나와 자신의 채 올랐다. 그녀는 차 시동을 걸고 백미러로 저택을 바라봤다.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저택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괴물에게서 벗어났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뒤를 쫓을 것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오른팔이자 퓨처코드의 공동 창업자인 이서진 실장이었다. 서진 씨, 지금부터 김 회장 일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한성푸드의 재무 상태, 주주 구성, 그리고 박선자 여사의 모든 비리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주세요. 곧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민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민주의 말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싸움의 기운을 느꼈다. 서진은 민주와 함께 퓨처코드를 바닥부터 키워온 동료이자 친구였다. 그녀는 민주의 천재적인 두뇌와 불굴의 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퓨처코드를 감히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서진의 말에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어주고 그녀와 함께 싸워줄 든든한 동료가 있었다. 다음 날부터 박선자 여사는 민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퓨처코드를 압박했다. 한성푸드와의 거래를 끊고 협력사들에게 퓨처코드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력을 넣었다. 언론에는 퓨처코드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민주의 과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흘렸다. 박선자 여사는 민주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녀의 회사를 파산시킬 작정이었다. 민주는 박선자 여사의 공격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서진과 함께 박선자 여사의 공격을 예측하고 대비했다. 퓨처코드는 이미 다양한 협력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박선자 여사의 압력은 일시적으로 퓨처코드에 타격을 주었지만 그들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퓨처코드의 혁신적인 기술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민주는 박선자 여사가 언론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 또한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선자 여사처럼 비방이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퓨처코드의 기술력과 비전을 세상에 알리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퓨처코드가 개발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시연했다.
그녀의 발표는 혁신적이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기술력에 열광했다. 퓨처코드의 주가는 폭등했고 오히려 박선자 여사의 한성푸드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박선자 여사는 민주의 역공에 당황했다. 그녀는 민주가 이렇게까지 강하고 똑똑한 여인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민주가 이혼 서류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박선자 여사는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민주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주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가 퓨처코드를 설립하기 전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박선자 여사는 민주가 과거에 대기업 신성그룹의 IT 부서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퇴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녀가 퇴사한 후 신성그룹에서 내부 비리 문제가 터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박선자 여사는 민주가 신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고 퇴사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녀는 민주가 정의로운 투사라는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주의 과거를 이용하여 그녀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민주는 박선자 여사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선자 여사가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려 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서진에게 신성그룹과의 과거 인연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둘 것을 지시했다. 민주는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그것이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강점이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변화가 찾아왔다. 남편 준호는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민주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에게 맞서겠다고 했다. 민주는 준호의 진심을 느꼈지만 이미 그에게서 마음이 떠난 상태였다. 그녀는 준호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이었다. 한밤중 민주는 자신의 오피스텔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손목의 은팔찌를 만지작거렸다. 팔찌는 그녀의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았다는 증표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고요한 감옥에 갇힌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박선자 여사와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다. 민주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주가 건넨 명함 한 장은 박선자 여사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퓨처코드와 김민주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선자 여사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느꼈다. 감히 나를 기만한 것이냐, 내까짓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라고. 박선자 여사는 비서실장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당장 퓨처코드라는 회사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와. 대표라는 김민주라는 여자가 누군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든 재무정보와 약점까지 샅샅이 파헤쳐.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묻어 있었다. 박선자 여사는 한성푸드의 최대 주주이자 실세로서 쌓아온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퓨처코드를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한성푸드의 법무팀과 비서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퓨처코드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종용했다. 언론에는 퓨처코드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김민주의 과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흘렸다. 박선자 여사는 김민주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녀의 회사를 파산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민주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선자 여사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수없이 상대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이서진 실장에게 미리 박선자 여사의 방역을 대비하도록 지시했다. 서진 씨, 박선자 여사는 곧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녀의 공격은 예상 가능하니 미리 방어선을 구축해두세요. 특히 재무적인 압박과 언론 플레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민주의 지시에 따라 퓨처코드 내 모든 팀원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재무팀은 박선자 여사의 압력에 대비하여 비상자금을 확보했고, 법무팀은 박선자 여사의 불법적인 압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홍보팀은 박선자 여사의 언론 플레이에 맞서 퓨처코드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비전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민주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퓨처코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시연했다. 그녀의 발표는 혁신적이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기술력에 열광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퓨처코드의 주가는 폭등했다. 박선자 여사의 언론 플레이는 오히려 퓨처코드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된 셈이었다. 여론은 퓨처코드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김민주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다. 박선자 여사는 민주의 역공에 당황했다. 그녀는 민주가 이렇게까지 강하고 똑똑한 여인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민주가 이혼 서류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박선자 여사는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민주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주의 과거를 파헤쳤다. 민주가 퓨처코드를 설립하기 전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박선자 여사는 민주가 과거에 대기업 신성그룹의 IT 부서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퇴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녀가 퇴사한 후 신성그룹에서 내부 비리 문제가 터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박선자 여사는 민주가 신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고 퇴사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녀는 민주가 정의로운 투사라는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주의 과거를 이용하여 그녀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박선자 여사는 신성그룹과의 과거 인연을 이용하여 민주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신성그룹의 법무팀장인 최정우를 찾아갔다. 최정우는 박선자 여사와 오랜 사업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위치였다. 박선자 여사는 최정우에게 김민주가 신성그룹에서 퇴사한 진짜 이유와 당시 내부 비리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줄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민주가 정의로운 투사가 아니라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비리를 폭로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정우 팀장, 김민주가 신성그룹에서 퇴사한 것이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기 위함이었을까? 분명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을 거야. 그 여자의 약점을 찾아내야 해. 무엇이든 좋으니 그 여자를 무너뜨릴 만한 것을 가져와. 최정우는 박선자 여사의 요구에 난감했지만 그녀의 압력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 신성그룹 내부 비리 사건의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민주가 당시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내부 고발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주가 회사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회사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박선자 여사의 지시에 따라 민주의 약점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민주는 박선자 여사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선자 여사가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려 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서진에게 신성그룹과의 과거 인연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둘 것을 지시했다. 민주는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그것이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강점이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민주는 신성그룹에서 근무할 당시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외면하려 했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내부 고발을 결심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회사의 내부 감사와 함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그녀의 요구를 묵살했고 오히려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민주는 결국 언론에 이 사실을 제보했고 신성그룹의 비리는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신성그룹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민주는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민주는 이 모든 사실을 박선자 여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박선자 여사가 이 사실을 이용하여 자신을 배신자 혹은 문제아로 만들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민주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변화가 찾아왔다. 남편 준호는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민주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에게 맞서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가 건넨 명함의 퓨처코드 대표이사라는 직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민주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민주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의 뜻에만 따르며 너를 외면했던 것을 후회해. 내가 이제라도 너를 지킬게. 다시는 어머니의 꼭두각시처럼 살지 않을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준호의 진심을 느꼈지만 이미 그에게서 마음이 떠난 상태였다. 그녀는 준호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이었다. 준호 씨, 당신이 당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이제 저의 것입니다. 당신과 저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민주의 마음이 이미 자신에게서 멀어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민주의 강인함과 독립적인 모습에 경외심을 느꼈다. 한때 자신이 무시하고 외면했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편 박선자 여사는 최정우 팀장으로부터 김민주의 과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최정우는 김민주가 신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고 퇴사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박선자 여사는 민주가 단순한 문제아가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주의 정의로운 이미지를 역이용하여 그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정의로운 투사라. 그 가면을 벗겨주지. 박선자 여사는 언론에 김민주가 신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한 것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며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보도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민주를 정의를 가장한 파괴자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민주는 박선자 여사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선자 여사가 자신의 과거를 이용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서진에게 언론 대응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그룹 비리 사건의 진실을 다시 한번 세상에 밝히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박선자 여사의 위선을 폭로할 작정이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기자들이 퓨처코드 본사로 몰려들었다. 민주는 단상에 서서 기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이서진 실장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민주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과거 신성그룹 비리 사건의 진실과 자신이 그 사건을 내부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행동이 정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저는 신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난을 기꺼이 감수할 것입니다. 불의를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 제 행동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고 믿습니다. 민주의 진솔한 고백에 기자들은 숙연해졌다. 그녀의 용기와 정의감에 감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여론은 민주에게 유리하게 돌아섰다. 박선자 여사의 언론 플레이는 오히려 그녀의 위선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한밤중 민주는 자신의 오피스텔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손목의 은팔찌를 만지작거렸다. 팔찌는 그녀의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았다는 증표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고요한 감옥에 갇힌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박선자 여사와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다. 민주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주가 직접 나선 기자회견은 박선자 여사의 계획을 산산조각냈다. 언론은 민주를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박선자 여사를 권력을 남용하는 재벌가 안주인으로 묘사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한성푸드의 주가는 휘청거렸다. 박선자 여사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감히 김민주 그 계집애가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박선자 여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한성푸드의 핵심 임원들과 법무팀, 그리고 그녀의 오랜 조력자인 최정우 팀장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불안감이 역력했다. 김민주의 예상치 못한 방역은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었다. 초회 팀장, 김민주의 약점을 찾아내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내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좋다. 박선자 여사의 명령에 최정우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김민주의 과거를 조사했지만 그녀에게 뚜렷한 약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녀의 과거는 그녀의 정의로움과 강인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어머님, 김민주 대표는 딱히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선자 여사는 최정우를 노려봤다. 그렇다면 만들어내면 될 것 아니냐. 가족, 친구, 하다못해 그녀가 아끼는 어떤 것이든 찾아내.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그녀를 협박해라. 박선자 여사의 지시에 따라 최정우와 한성푸들의 신복들은 김민주의 주변 인물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모님, 친척, 그리고 심지어 그녀가 몰래 돌보던 길고양이까지. 그들은 민주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고 그녀의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민주는 박선자 여사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선자 여사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이서진 실장에게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그녀의 부모님과 길고양이, 나비의 안전을 당부했다. 민주는 나비에게 더 이상 창고가 아닌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수의사의 정기적인 진찰을 받게 했다. 며칠 후 민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그녀가 몰래 돌보던 길고양이, 나비가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직감했다. 박선자 여사의 소행이라는 것을. 그녀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나비는 그녀에게 단순한 길고양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고독하고 힘든 시기를 함께 해준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민주는 박선자 여사에게 연락했다. 어머님, 나비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박선자 여사는 비열하게 웃었다. 내까짓게 길고양이 따위에 그렇게 집착하는 줄은 몰랐구나. 네가 내 아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너의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민주는 분노에 손이 떨렸다. 당장 나비를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가라. 어디 한번 해보거라. 네가 길고양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여주지. 박선자 여사는 민주를 비웃었다. 그녀는 민주가 길고양이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주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었다고 확신했다. 민주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박선자 여사에게 복수심을 느꼈다. 그녀는 서진에게 나비의 행방을 추적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박선자 여사의 약점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서진은 나비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CCTV를 분석하고 주변 탐문 수사를 벌였다. 그리고 며칠 후 나비가 박선자 여사의 지시를 받은 최정우 팀장에 의해 납치되어 한성푸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창고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나비는 그곳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학대당하고 있었다. 서진은 나비가 갇힌 창고의 위치를 민주에게 알렸다. 민주는 나비를 구하기 위해 직접 창고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박선자 여사의 또 다른 비리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설 때였다. 창고에 도착하자 민주는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진입했다. 창고는 어둡고 습했으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소리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창고 한쪽 구석에 갇혀있는 나비를 발견했다. 나비는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었고 온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나비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겼다. 나비야, 엄마가 왔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주는 나비를 품에 안았다. 나비는 민주의 품에 안겨 가늘게 울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최정우 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김민주 대표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길고양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오시는군요. 당신의 약점은 바로 이런 사소한 것에 있군요. 최정우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민주를 조롱했다. 민주는 나비를 품에 안은 차에 최정우를 노려봤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내 약점이라고요.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이 저의 약점입니까? 당신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들은 욕망과 권력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잃은 자들이니까요. 민주의 말에 최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민주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호한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민주를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경호원들은 민주에게 달려들었다. 민주는 나비를 보호하며 그들을 피했다. 그녀는 염전 경험으로 다져진
빠른 판단력과 민첩한 움직임으로 그들을 따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날려 공격을 피하고 경호원들의 빈틈을 노려 방역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유인하여 창고 안의 낡은 기계들 사이로 뛰어들었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렸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는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전사였다. 최정우는 민주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그는 민주가 이렇게까지 강한 여인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직접 나서서 민주를 제압하려 했다. 그는 민주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주는 그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몸을 피했다. 그리고 그의 팔을 비틀어 그를 바닥에 내리꽂았다. 당신들은 나비에게 무슨 짓을 했댔는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박선자 여사의 모든 비리도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민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최정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그때 민주는 창고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캐비닛을 발견했다. 캐비닛 안에는 한성푸드의 서류들이 가득했다. 민주는 직감했다. 이곳이 박선자 여사가 자신의 비리를 숨겨둔 비밀 장소라는 것을. 그녀는 캐비닛을 열고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한성푸드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불법 로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었다. 박선자 여사가 수년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권에 불법 로비를 벌여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거들이었다. 민주는 이 증거들을 보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것은 박선자 여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비의 실종은 그녀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지만 동시에 박선자 여사의 가장 큰 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민주는 서류들을 챙겨들고 나비를 품에 안은 채 창고를 나섰다. 그녀의 뒤에는 쓰러져 있는 최정우와 경호원들이 남아있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이서진 실장에게 연락했다. 서진 씨, 지금 당장 검찰에 이 모든 사실을 제보해야 합니다. 박선자 여사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 자료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나비도 찾았어요. 민주의 목소리는 흥분과 함께 강한 결의로 가득했다. 서진은 민주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선자 여사는 이제 끝이에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나비를 품에 안은 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나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비는 민주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나비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찾으려 했던 박선자 여사의 잔인함에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비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강인함과 용기를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박선자 여사와의 최후의 대결을 준비했다. 이 대결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나 회사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박선자 여사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박선자 여사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김민주는 나비를 품에 안고 창고를 나섰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분노와 함께 강렬한 결의가 타올랐다. 한성푸드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증거들이 담긴 서류 뭉치는 그녀의 손에서 뜨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박선자 여사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였다.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서진 실장에게 연락하여 검찰의 모든 증거를 제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박선자 여사는 민주가 나비를 되찾아갔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녀는 민주가 길고양이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오히려 민주는 나비를 통해 박선자 여사의 가장 큰 약점을 찾아냈다. 최정우 팀장 당장 그 김민주를 막아 증거들이 검찰에 넘어가면 모든 것이 끝장이야. 박선자 여사는 최정우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최정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고 자신의 무능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민주가 서류를 가지고 창고를 나섰다는 사실을 박선자 여사에게 보고했다. 박선자 여사의 얼굴은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졌다. 민주는 서진과 함께 검찰청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민주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한성푸드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불법 로비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검찰은 즉시 박선자 여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소식은 언론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재벌가 안주인의 불법 비자금 조성, 한성푸드 불법 로비 의혹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보도되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박선자 여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한성푸드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박선자 여사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박선자 여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권력은 사라졌고 그녀의 명성은 추락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준호마저 그녀를 외면했다. 준호는 어머니의 추악한 비리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욕망과 탐욕이 자신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자신이 어머니의 꼭두각시처럼 살았던 것을 후회했다. 준호는 민주를 찾아왔다. 퓨처코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준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깊은 후회로 가득했다. 민주는 준호를 싸늘하게 바라봤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사님. 민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민주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를 지키지 못하고 내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이미 그에게서 마음이 떠난 상태였다. 그녀는 준호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았다. 용서요.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준호 씨,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이제 저의 것입니다. 당신과 저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민주의 마음이 이미 자신에게서 멀어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민주의 강인함과 독립적인 모습에 경외심을 느꼈다. 한때 자신이 무시하고 외면했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었다. 준호는 민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주야, 네가 이 싸움에서 이겨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늘 너를 응원할게. 준호는 그렇게 민주를 떠났다. 그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성푸드에서의 모든 직위를 버리고 작은 봉사단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했다. 박선자 여사는 결국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권력은 사라졌고 그녀의 명성은 추락했다. 그녀는 홀로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자신의 지난날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최정우 팀장과 그녀의 신복들 또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한성푸드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민주는 박선자 여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의에 맞섰고 결국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이 싸움은 민주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퓨처코드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의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으로 명성을 얻었다. 민주는 자신의 성공을 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관심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퓨처코드 본사 빌딩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팔찌는 그녀의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았다는 증표이자 그녀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 승리의 상징이었다. 민주는 집무실 한쪽에 놓인 나비의 사진을 바라봤다. 나비는 이제 건강하게 자라 민주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나비의 사진 옆에는 그녀가 과거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이혼 서류와 자신의 명함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때 그녀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이혼 서류는 이제 그녀의 용기와 지혜를 상기시키는 기념물이 되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다. 수많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그녀는 그 모든 활기 속에서 자신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요한 감옥에 갇힌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서진 실장이 들어왔다. 서진은 민주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정말 멋있었어요. 대표님 덕분에 저희 퓨처코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서진의 칭찬에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서진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이룬 것이죠. 민주는 서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녀는 서진의 존재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서진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눈 소중한 친구였다. 그들은 함께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숨쉬고 있었다. 민주는 그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빛나는 진실의 이야기. 박선자 여사의 구속 소식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한성푸드의 비자금 스캔들은 한국 재계에 큰 충격을 안겼고, 김민주의 이름은 정의를 위해 거대 권력에 맞선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이자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인물로 존경받게 되었다. 퓨처코드는 그녀의 리더십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민주는 자신의 승리를 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퓨처코드의 이사회는 민주의 제안으로 여성기업가 지원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 했던 여성들에게 자금 지원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재단의 이름은 민주의 빛, 민주's Light으로 명명되었다. 민주가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아냈듯이 다른 여성들도 빛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재단 설립 기념 강연회에서 민주는 단상에 섰다. 수많은 언론인과 기업가, 그리고 꿈을 가진 여성들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민주는 자신의 지난날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한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한때 저 스스로를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저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고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의 강연은 큰 울림을 주었다. 많은 여성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고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었다. 이준호는 어머니 박선자 여사의 몰락 이후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조용히 봉사활동에 전념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노인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 있는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준호는 민주의 빛 재단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했다. 그는 강연 단상에 선 민주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빛나는 모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인했고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민주의 변화된 모습에 경외심을 느꼈다. 자신이 한때 무시하고 외면했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준호는 민주를 찾아갔다. 그는 민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자신이 민주에게 주었던 상처,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인정하고 싶었다. 민주야, 정말 오랜만이다. 내 강연 잘 들었어. 정말 멋있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연민이 느껴졌다. 준호 씨, 잘 지냈어요? 응, 나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 봉사활동도 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뭔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 그런데 민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했는지, 너를 지키지 못하고 정말 죄송해. 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민주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준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을 응원합니다. 민주의 따뜻한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작은 희망이 엿보였다. 그는 민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마워, 민주야. 정말 고마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늘 응원할게. 준호는 그렇게 민주를 떠났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부부의 연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민주는 준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한편 민주가 몰래 돌보던 길고양이 나비는 이제 민주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나비는 민주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작은 위로였다. 민주는 나비의 사진을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두고 힘든 순간마다 나비를 보며 힘을 얻었다. 나비는 그녀의 약점이 아니라 그녀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퓨처코드는 매년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했다. 민주는 여성 기업인으로서 수많은 상을 받았고 전 세계 강연 무대에 서서 자신의 비전과 경험을 공유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 피해 아동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녀는 직접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어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빛을 찾아내면 세상은 너희를 응원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아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민주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좇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정의를 실현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자신의 오피스텔 창문 앞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팔찌는 그녀의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았다는 증표이자 그녀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 승리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다. 수많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그녀는 그 모든 활기 속에서 자신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요한 감옥에 갇힌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서진 실장이 들어왔다. 서진은 민주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대표님, 오늘 밤하늘 정말 예쁘네요. 대표님 덕분에 저도 제 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서진의 말에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서진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이룬 것이죠. 민주는 서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녀는 서진의 존재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서진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눈 소중한 친구였다. 그들은 함께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숨쉬고 있었다. 민주는 그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빛나는 진실의 이야기. 그녀의 발자취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민주의 삶은 이제 새로운 차원에 이르렀다. 그녀는 더 이상 한울전자의 김민주 대리도 이씨 가문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퓨처코드의 수장이자 민주의 빛이 재단의 설립자이며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퓨처코드는 민주의 비전 아래 꾸준히 성장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상용화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의 상담 시스템은 학교폭력 피해 아동들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익명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 로봇은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민주는 기술이 단순히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믿었다. 민주의 빛 재단은 그녀의 또 다른 심장이었다. 재단은 그녀의 열정과 서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재단은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립하고 소외계층 여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민주는 직접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젊은 여성 기업가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믿으라고 조언했다. 많은 여성들이 민주의 조언을 통해 용기를 얻었고 그녀처럼 성공적인 기업가로 성장했다. 이준호는 어머니의 몰락 이후 한성푸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외로 떠났다. 그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서 의료 봉사를 돕고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준호는 민주에게 가끔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아프리카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의 편지를 읽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부부의 연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준호의 변화는 민주에게도 큰 위안이자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어느덧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40대 초반에 원숭미 넘치는 여성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삶과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자의 삶.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한성푸드의 옛 저택, 한때 민주에게 고요한 감옥이었던 그곳은 이제 민주의 꿈 도서관 다란드로 탈바꿈했다. 박선자 여사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 후 이 저택은 사회에 환원되었고 민주의 제안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도서관은 온갖 종류의 책들로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는 주말마다 이곳을 찾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민주가 가장 아끼던 고양이 나비는 이제 노령의 고양이가 되어 민주의 곁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나비는 민주의 집무실에서 늘 그녀의 곁을 지켰다. 민주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안을 얻었다. 나비는 그녀의 약점이 아니라
그녀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민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중요한 국제 화상회의를 마쳤다. 회의는 성공적이었고 퓨처코드의 인공지능 솔루션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민주는 잠시 숨을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고 그녀의 눈앞에는 수많은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느꼈다. 팔찌는 그녀의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그녀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 승리의 상징처럼 반짝였다.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서진 실장이 들어왔다. 서진은 민주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대표님 덕분에 저도 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주는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서진 씨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거야. 우리는 함께 이룬 것이지. 그들은 함께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숨 쉬고 있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한때 평범한 며느리였던 김민주가 어떻게 자신의 빛을 찾아내고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 승리했으며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삶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하는 영원한 새벽과 같았다. 그녀의 존재는 세상의 모든 투명 인간들에게 그리고 사회의 모든 약자들에게 너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어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빛을 찾아내면 세상은 너희를 응원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주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나비의 사진을 바라봤다. 나비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그녀가 시작한 모든 것의 상징이었다. 나비의 사진 옆에는 그녀가 어머님께 던졌던 이혼 서류와 자신의 명함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여정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강인하고 당당한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빛났고 그녀의 미소는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녀의 빛은 영원히 세상의 어둠을 밝힐 것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민주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어둠 속에 갇힌 존재였지만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빛을 찾아내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처럼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표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타차를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민주의 빛이만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